굳이 나서지 않아도 남들에게 사랑받고 서로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이들은 앞에 나서지 않고 자신을 크게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남들에게 호감을 사며 인정받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매력이 있기에 호감을 사는 것일 수도 있지만, 매력이 없어도 호감을 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앞에 나서지 않고도 남들에게 예쁨 받는 사람들을 살펴보니 6가지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나서지 않고도 남들에게 사랑받고 서로 친구가 되고 싶어 할까요? 오늘은 나서지 않아도 사랑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보려 합니다. 우리 인간관계에 큰 도움이 될 오늘의 지혜를 반드시 들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답장이 빠른 사람. 우리는 상대방이 문득 생각날 때 그 상대방에게 문자를 남기곤 한다. 그런데 그 문자에 대한 답장이 오지 않을 때 마음 한켠이 타들어가는 것을 느낀다. 그 대상이 친구든 거래처든 상관없이 마음 한켠에는 미묘한 걱정이 시작된다. 일이 바쁘신가? 아니면 깜빡하신 건가? 라며 애써 마음을 달래보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게 무슨 일인가? 라며 점점 걱정이 커져간다. 그런데 걱정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사람 마음이 서운하게 된다. 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건가? 라는 생각이 마음 한켠에 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우리 모두가 바쁜 일상 속에서 한두 번쯤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본다. 반면에 문자를 받아두고 답장을 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늘어나는 업무 부담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미처 답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물론 누구나 자신의 메시지에는 될 수 있으면 답장을 받기를 기대하겠지만, 이런 기대가 또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기에 답을 강요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은 빠른 답장을 받으면 일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는 사실이다.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 절로 생겨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업무 중에 급작스러운 문제로 메일을 보냈을 때 빠른 답변을 받으면 고민도 문제도 빨리 타게 될 수 있어 이로운 일이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의 입장을 헤아려서 되도록 빠르게 회신해 줄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의 호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호의는 사람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 상대방을 조금 더 헤아리고 배려해주는 그 마음이 서로를 더욱 행복하게 하지 않겠는가. 이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문제다. 자상함은 바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깊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일상에서 빠른 회신을 기대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불안과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결국 이는 자신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부담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사람이고 나 자신이기에 어느 정도는 이해할 만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를 위해, 그리고 타인을 위해 자신에게 맞는 선을 확실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번 연락을 확인하기가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특정 시간에는 연락을 확인하고 답장을 하는 시간으로 정하는 방법 등으로 규칙을 정해두는 것이 좋다. 우리는 자상함과 적절한 시간 관리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상대방에게 조속한 답변을 보내되 그것이 나 자신에게 너무 큰 짐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보호하는 자세도 중요하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과 자상함은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때로 그것이 큰 기쁨으로 돌아오기도 한다. 그렇지만 너무 큰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좋다. 두 번째, 몇 번이든지 사과하는 사람. 인간의 삶에서 사과는 분명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미안함을 표현하는 것이며 때로는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과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때때로 불쾌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는 사과 자체가 아니라 사과하는 사람의 태도나 행동 때문일 때가 많다. 사과는 단순히 미안하다라는 말을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것은 행동을 통해 보여줘야 하는 것이다. 사과하는 사람이 진심으로 미안함을 느끼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 사과는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러나 가끔 사람들은 단지 입으로만 사과를 하고 행동으로는 그것을 보여주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빠르게 사과를 하고 마치 그것이 일상적인 일처럼 다룬다. 이런 사람들은 호감을 얻기 어렵다. 그들의 사과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사소한 일에 대해서도 반복해서 사과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진심으로 미안함을 표현하고 그것을 잊지 않는다. 그들의 사과는 진정성이 느껴진다. 그리고 그들은 잘못을 인정하는 행동을 통해 사람을 잃지 않게 한다. 이러한 행동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호감을 얻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러한 행동을 통해 사람과의 관계를 균형 있게 유지하고 진정성을 전달하는 것은 몹시 중요하다. 사과의 의미를 소중히 여기고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달하는 행동은 사람과의 연결을 유지하고 호감을 얻는 사람이 되게 해준다. 게다가 사과는 오직 상대방을 위한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또한 자신을 위한 것이다. 사과를 통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자신을 성장시키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다. 또한 사과는 단순히 피해를 입은 사람을 그저 위로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처를 준 사람 자신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다. 그것은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다. 결국 사과는 단순히 미안하다라는 말을 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과의 중요성을 항상 기억하고 그것을 진심으로 행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과의 의미이며 이것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 수 있다. 세 번째, 꾸준히 연락하는 사람. 평소에는 연락도 없다가 오랜만에 연락이 오는 친구가 있다. 그리고 그 전화의 내용, 그것은 결혼이라거나 무슨 부탁이라거나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그런 순간 우리는 갈등한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친구지만 그래도 친구잖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 친구에 대한 인상은 좋지 않다. 그러나 만약 그 친구가 자주 연락하는 친구였다면 분명히 더 따뜻한 마음으로 대했을 것이다. 연락이란 그것은 안부를 묻는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다. 큰 노력이나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잊지 않고 연락하는 것,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보자. 명절이나 새해 때 잊지 않고 연락하고 먼저 연락 오지 않아도 항상 하는 사람, 그런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살펴보면 아마 거의 떠오르지 않는다. 인간관계에서 굳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연락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떠나가더라도 딱히 별 필요 없는 친구로 여겨지고 오히려 떠나준 것에 감사하게 된다. 꾸준히 연락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호감을 넘어 신뢰를 느끼게 된다. 변하지 않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된다. 관계를 유지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것, 그것은 바로 이런 성실함에서 나온다. 아무리 깊은 관계라도 사람의 인연은 쉽게 끊어질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이어주는 것은 바로 성실한 연락이다. 쉽게 끊어지는 관계를 이어가는 것, 그것은 큰 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여기에 성실함, 부지런함 이외의 단어는 떠오르지 않는다.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열심히 연락하지만 어느새 연락이 뜸해진다. 익숙해지거나 귀찮아서 연락을 거르게 된다. 그런 순간 상대방이 변했다고 느낀다. 마음이 무덤덤해지고 사랑이 멀어지는 시작은 그리 멀지 않다. 그렇기에 내 사람이라면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연이 끊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라. 네 번째, 상대방이 말하게 하고 그 말을 들어주는 사람. 노래방에서 자기 노래를 찾느라 다른 사람의 노래를 듣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말에 집중하곤 한다. 자신이 중심이 되며 상대방이 그 말을 들어주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끼리 만나면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곤 하며 대화의 결과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많은 시간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은 그리 만족스럽지 않다. 대화의 요령, 그것은 상대방이 말하게 하는 것과 경청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호감은 당연히 따르게 된다. 상대방이 말하게 두고 나는 입을 다물고 듣는다면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은 후련함과 편안함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대화를 하다 보면 중간에 말을 끊거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휩쓸려 말하는 사람의 감정이 희석되곤 한다. 공감을 원했던 부분이 어느새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묻혀 사라져버리고 소리를 낸 것이 쓸데없었다는 회의감이 든다. 세상 어디를 가도 자신의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털어놓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털어놓고 위로를 받는 것만큼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말을 속 시원하게 들어주는 곳은 천국과 같다. 누군가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큼 감사할 일이 없다. 그것은 큰 힘이 되며 듣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 심지어 그들은 훌륭한 인격자, 소중한 사람으로 인식되곤 한다. 대화를 할 때 말을 못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실 그들에게는 대단한 장점이 있다. 상대방이 편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하고 듣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상대에게 큰 호감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지 않는 사람. 사업을 해서 성공했다고 가정해보자. 그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결국은 큰 성공을 거두게 됐다. 혹은 회사에서 중요한 자리에 오르게 되어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됐고 이젠 누구도 함부로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 과거와 같은 태도로 친구나 동료들을 대하는 것이 가능할지 생각해보자. 상황이 바뀌었으니 이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힘을 보여줄 수도 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을 당당하게 밀어붙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태도를 바꾸는 사람들이 있다. 돈을 벌었다고 돌변하는 사람, 승진했다고 달라지는 사람, 퇴사할 때까지 그 모습이 계속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행동은 사람들에게 배신감을 준다. 그에 따른 결과는 불행하게도 자신에게 돌아온다. 예의를 지키며 부드럽게 이야기하더라도 불만은 충분히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권력이나 돈이 생기면 그것을 이용해 강요하거나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는 모습은 사람들을 멀어지게 한다. 반말이나 험한 말투를 쓰는 모습은 카리스마가 아니라 인격이 모자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생에는 굴곡이 있고 역전 현상도 일어난다. 그렇게 강하게 보였던 사람도 갑작스럽게 해고당하거나 돈을 많이 벌었더라도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렇기에 상황이 좋게 바뀌더라도 사람들의 신의를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된다. 그렇기에 상황에 따라 얄팍해지지 마라. 인간관계에서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지 않는 사람, 그것은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사실 태도를 바꾸지 않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과시욕이나 지배욕의 매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쉽게 태도가 변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렵기에 더더욱 태도를 바꾸지 않는 사람이 돼야 한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가치가 높아지고 상대방에게 인정받고 더 드높여지기에 내 상황이 점점 좋아질수록 더 많이 경계하고 행동하라. 여섯 번째,
사소한 약속이나 빚도 잊지 않는 사람. 돈을 빌릴 때 그것이 얼마 안 되는 금액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갚는 태도는 사람의 성격을 말해준다. 소액이라며 갚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못된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소액이라도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사람도 있다. 이 정도는 갚지 않아도 되겠지. 소액이니 째째하게 달라고 하지 않겠지. 그냥 얻어먹은 셈 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선 경고 신호가 붙게 된다. 반면에 소액을 빌렸다 하더라도 반드시 갚으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나는 이미 잊었다. 갚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도리를 지키기 위해 돈을 갚는다. 이런 사람들은 고지식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동시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이 가는 사람이라는 평가도 받는다. 마찬가지로 약속을 지키는 것도 사람의 성격을 보여준다. 사소한 약속이라도 잊지 않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세심하다, 자상하다라는 평가를 받지만 사실 그들은 약속을 지키는 것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행동에 일관성이 있고 작은 것에도 흐트러짐 없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부른다. 이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든 그것이 얼마나 사소한 일이든 반드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신뢰를 얻는 방법이다. 앞에 나서지 않고도 남들에게 예쁨 받는 사람들의 6가지 특징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지혜들이 어떠셨나요? 여러분 곁에도 이런 사람이 있나요? 혹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인가요? 이런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인기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단순히 외모나 재능 때문만은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기의 비결은 그들의 태도와 행동, 그리고 그들이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있습니다. 이 지혜들이 우리 모두의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입니다.